자, 264의 노정기 바로 시작하죠. 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2강에 자리 잡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노정기 264 한번 보겠습니다. 목수미란이라고 하는데 연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전체 몇 개 연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 2, 3, 4, 5연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 현대시는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마지막 연을 보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문제에서 EBS 문제를 보면 계속해서 뭐가 있다? 보기 문제가 있어요. 보기의 작품에 대한 정보라든가 힌트를 계속 주어지는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본문 이렇게 체크를 하지만 반드시 본 교재에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풀어야 한다. 학교 수업할 때라든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물론 풀고 있으리라 믿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문제들을, 기출문제들을 다뤄봐서 실력을 좀 갈고 닦아야 한다. 자, 1년부터 들어갑시다.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자,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이라고 되어 있죠. 목숨이란 이거다라고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작품을 볼 때 모르면 표현법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은유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내신에서는 표현법을 중심해서 어떤 원관념과 보조관념, 어떤 내적인 의미와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 표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해,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보면 깨어진 뱃조각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좀 체크할게요. 전체적으로는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여기 먼저 체크된 내용이 있는데, 깨어진 뱃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깨어진 뱃조각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원관념이에요. 은유법으로 봤을 때 이것이 원관념, 이것이 보조관념인데, 이 보조관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원관념만 파악하면 1차적인 거, 우리 초딩 수준의 해석이고, 보조관념의 깨어진 뱃조각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뱃조각은 무의미한 것 또는 무가치한 것을 상징을 해요. 목숨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헛되다, 헛됨, 요 정도로 써볼게요. 요런 의미로 해요. 목숨이 굉장히 가벼워, 헛된 거야. 요 얘기를 해요. 뭐라고?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 거라고? 윈도우 바이러스, 위협 방지, 요런 건 보고 안 해도 되죠. 수업 시간에. 자, 다음. 여기저기 흩어져 라고 하는 걸로 가죠.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목숨과 비교되는 거예요. 어촌보다 어설프고는 어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과 어촌의 요거 1번 해야 돼요. 목숨과 어촌의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의 특징은 비교예요. 비교. 그럼 이 비교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죠. 비교해서 뭐 얘기할 건데요 라고 할 때 바로 시적 화자의 고달픈 삶이죠. 그래서 엉성한 거예요. 초라한 모습, 어설픈 모습인데, 이 비교를 통해서 이거는 화자의 고달픈 삶, 초라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화자의 고달픈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화자의 고달픈 삶을 강조하고자 했다. 살기 힘들어. 이거죠. 일제강점기 거 생각해야 돼요. 264.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다람애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여기서 화자의 어떤 부서진 삶이 때가 그냥 덕지 붙어있는 돛대처럼, 포범, 돛대처럼 뭡니까?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뜻이죠. 해서 고달픈 삶의 흔적을 비유한다라고 하는 요 오래 묵은 포범을 좀 체크합시다. 그래서 오래 묵은 포범이라고 하는데, 요게 1번 오랫동안 이어져 힘들고 고달픈 삶의 흔적을 비유하는데, 단어도 좀 체크해 보죠. 여기에서 삶의 티끌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면, 삶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뱃조각처럼 어떤 부서진, 파편된, 또는 뭡니까? 이리저리 그냥 방황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삶이죠. 목숨이 부가처럼 무의미한 삶이 마치 때가 묻은 돛대처럼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묵은 포범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포범이라고 하는 단어 뜻 보세요. 포범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를 상징하는데 오래 묵은 티끌, 먼지예요. 때가 덕지덕지 되는 그 먼지를 나타내는데, 그죠? 자, 포범이라고 하는 건 천으로 만든 그 돛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티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단어 뜻 자체는 포범이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는 천으로 만든 도시예요. 요거는 천으로 만든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표면적인 단어지만 고달픈 삶의 흔적 또는 티끌 먼지를 비유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서 불안하고 위태롭게 살아온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무가치한 삶으로 인식하는 거죠. 내가 목숨을 이어온 것이 무가치하다라는 무가치한 삶으로 시적화자는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겹고 건태롭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다는 내용이죠. 2연으로 넘어갑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 이었건만 해서 젊은 날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뻤죠. 그런데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인데 이거는 타인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었지만 그럼 남들과 달랐던 화자의 젊은 날은 어떻습니까? 화자는 즐겁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저기에서 좀 살을 붙이면 화자의 삶은 화자의 젊은 날이죠. 화자의 젊은 날은 즐겁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즐거울 리가 없어요. 즐겁지 않은 그 회사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즐거움이 끝이 없다라고 하고 선전하는 TV 회사가 있죠. 그죠? TV땡 거기에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각이 나죠? 화자의 삶이 즐겁지 않았어요. 즐겁기를 바랍니다. 이육사님,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아 라고 해서 정크는 뭡니까? 쓰레기, 정크. 우리 한번 요거 좀 체크를 했었는데 정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싣고 가는 배인데 그럼 다시 자, 밤마다 내 꿈이라고 해서 여기 시적 화자가 드러나죠? 앞에서 없었는데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드러나고 있구나.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가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밀항을 하는 거죠. 밀항을 하고 정크를 하는 거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 불안하게 지속되어 온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 한마디로 숨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남 앞에 나서지를 못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 되는 거고 정크와 같아라고 하는 건 일행이죠. 일행과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일행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면 요 첫 번째 행에 있는 요 내용과 요것이 서로 어떻게 된다? 대조야 대조. 남들은 그래서 남들과 내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 대조된다고. 남과 나를 대조하고 있어요. 남들은 즐거운 젊은 날이 있지만 나는 즐겁지가 않아서 숨어 살았어. 밀항선 타고 가는 쓰레기 배처럼 나는 숨어 살았어. 그렇죠? 숨어 살았어. 한마디로 이리저리 도망 다녔다는 얘기죠. 소금의 절곡 조수의 부풀어 올랐다라고 해서 소금의 절곡, 시련과 고난이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죠. 자, 소금. 피부에 닿으면 되게 뭡니까? 따가워요. 조수, 파도죠. 이 밀물과 썰물에 파도처럼 부풀어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련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시련이 연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한 번, 또 앞에와 연결해서 보면 뭡니까? 무기력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무기력함이 계속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젊은 날이죠.
과거에 고통스럽게 살아온 젊은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통스럽게 살아온 젊은 날을 통해서 불안한 삶, 불안정한 삶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난 남들과 다르게 굉장히 불안정하게 살았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3년 넘어가시죠.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그렇죠. 암초, 시련과 고난, 방해물이죠. 흐릿한 밤은 또 적막한 현실이에요. 이 시에 쓰여진 하나하나의 시어가 다 부정적인 거야. 절망적인 거야. 또 태풍, 장애물이죠. 네, 장애물이 있는데 태풍과 싸워가고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구체적인 고달픈 삶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죠. 고달픈 삶의 과정이 상징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암담한 현실, 그 다음에 암초, 바위덩어리죠. 배를 못 가게 하는 바닷속에 얕은 바다에 있는 시련과 고난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세모친 세 가지는 좀 비유적인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물의 이미지가 있죠. 특히 태풍, 그죠? 그 다음에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자, 산호도를 구경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산호도는 뭡니까? 지향하는 이상세계다. 희망과 이상, 광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호도는 구경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세계, 지향하는 세계 또는 희망, 세 번째 광복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용어가 바로 산호도예요. 그래도 희망적인 용어를 썼는데 여기 구경도 못한대요. 산호도를. 희망을 전혀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경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 현실을 강조하는 거죠. 일제가 30년대, 40년대 초까지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절망적 현실이 굉장히 빡세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남십자성, 여기 앞에 산호도 체크했었죠? 산호도와 마찬가지로, 요거 1번이라고 한다면 남십자성도 산호도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희망, 이상세계, 희망, 광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과 희망이 비춰주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절망적인 현실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두 번 반복한 거예요. 희망과 꿈이 없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년에서 소주제는 희망과 뭡니까? 꿈이 보이지 않았던, 희망과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고달픈 현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쉬운 말로 하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거 뭐 살아도 언제 끝나? 라고 할 정도로 고난의 연속, 시련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이육사는 느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3년 마무리했고요. 이제 4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바로 쫓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 정도로 좀 할까요? 오케이.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라고 해서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고단한 처지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고단한 처지를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또 힘든 거지. 그리운 지평선 한숨에 기어오르면 하는 거죠. 이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꿈꾸는 안식의 공간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화자가 지향하는 것 또는 화자가 추구하는 거죠. 해서 지향점, 앞에서 있었던 희망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산호도, 남십자성 요렇게 이어지면 돼요.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던, 한마디로 뭡니까? 절망적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거죠.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이건 또 뭡니까?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그죠? 시궁창에 있는 열대식물처럼, 썩은 물에 있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애워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궁치는 안돼 내 시궁치는 요거는 절망적 현실, 부정적 현실이에요. 절망의 현실이죠. 절망의 현실만이 내 발밑에 있었다. 내 발목을 감싸고 있었다. 발목을 애워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건데 발목을 애워쌌다라고 하는 건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고통에 빠져드는 거죠. 고통에 빠져들다, 빠져듦 요 정도로 정리하죠.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만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현실, 늪에 빠진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적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마지막 오연으로 가봅시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냐 거미냐라고 했는데 또는 거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미 별표 쳐야 되겠죠. 화자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화자를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 근데 여기에서 그런데 밀려온 거미, 밀물에 밀려온 거미를 통째로 보게 되면 하나 더 해석할 수 있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시적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의지와 무관한 무기력한 삶이에요. 어떻게 노력은 해보려고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나의 삶은 무기력한 삶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요거예요. 한마디로 기생하며 살아온 인생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다. 한마디로 주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요 말을 다시 좀 해석을 하면 비주체적인 삶 또는 수동적인 삶, 무기력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수동적 삶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한 거야.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해본 것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수동적인 삶의 모습은 결국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무기력함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무기력함이 계속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요건 또 3번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이제 제목이 되는 노정자가 보이죠? 시적 허용이네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요거 시적 허용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미완성 결말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꿨네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항구로 비유했다 해서 자, 자신의 인생을 항구로 떠돌아다닌 배노정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인생을 화자의 삶을 배노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1번으로 잡아주세요. 잘 잡혀져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과정이 노정이에요.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노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길이나 과정이 노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 항구의 노정이라고 했던 요거는 은유법이죠. 그래서 삶의 과정입니다. 먼 항구의 노정이라고 하는 요거는 삶의 과정, 인생이라고도 하는 건데 삶의 과정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흘러간 생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흘러간 생활인데 이 흘러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이쪽으로 와서 자, 첫 번째 앞에서 했던 수동적인 삶을 나타낼 수도 있고 흘러간 생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회고적 성격의 내용입니다.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죠. 회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도치법이죠. 들여다보며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또 뭐니? 도치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위아래가 도치법이에요.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거미냐, 먼 항구의 노정. 그래서 1, 3이 순서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여기 나타나 있죠. 도치법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운을 줍니다. 마치 미완성 결말처럼 느껴지니까 미완성, 네, 결말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그래서 지나온 삶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어요.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소주제에서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인데, 자, 거미와도 같은 삶에서 성찰과 회고를 할 때 거미, 예, 사실 세모예요. 그 다음에 소라 껍질에 붙었어요. 네, 소라 껍질에 붙어온 삶이라서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죠.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걸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일단 본문 마칩니다.